반갑습니다. 해성고 생명과학원의 안세봄 선생님입니다. 우리 2학기 1차 고사 마지막 시험 범위 내용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와 염색체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지 41쪽의 문제들은 쌤이 전부 다 풀어드릴게요. 아마 몇몇 반들은 쌤이 조금 진도가 빠듯해서 특정 문제들만 풀어줬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쌤이 학교에서 풀어주지 않은 문제들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2022년 11월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시면 우리가 4단원 첫 시간에 배웠던 이 염색체가 풀어지면 염색사가 되고, 이를 한번 적어볼게요. 염색체는 한 덩어리가 아니었고 이 염색사라고 하는 실과 같은 물질들이 응축되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염색사를 더 풀어봤더니 DNA가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 8개를 감고 있는 구조물들이 차곡차곡 연결이 되어서 염색사를 형성한 것이었다. 이때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고 있는 이 동글동글한 구조물을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렀죠. 이 뉴클레오솜이 바로 염색체나 염색사의 기본 단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DNA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 줄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중 나선 구조인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DNA 속에 여러 가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특정 부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정 염기 서열이 어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되고, 그 유전 정보들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불렀죠.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로마자 1번과 로마자 2번은 서로 상동 염색체이다. 자, 지금 이 염색체 하나에서 각각의 염색 분체를 로마자 1, 2로 표현을 했죠. 이 각각은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염색 분체가 되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라고 할 게 아니라 염색 분체라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상동 염색체는 의미가 뭐였죠?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그림에 이렇게 이 염색체와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염색체가 하나 더 그려져 있었다면 이 각각이 서로 상동 염색체이겠지만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염색 분체는 상동 염색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 니은,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단백질이 포함된다. 자, 보다시피 우리 이 염색사를 풀어보면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했죠. 그러므로 염색체, 염색사를 구성하는 물질에 단백질이 포함이 되고요. 자, 디귿, 유전자 A와 B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 이 DNA가 응축돼서 염색사가 되고 염색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DNA 속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 즉 유전자들은 당연히 이 염색체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우리 보통 한 줄의 DNA에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이 존재하고요. 이 DNA가 응축되어서 만들어진 염색체 속에도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그림은 어떤 남자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한 쌍의 상동 염색체를, 표는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물질 가와 나의 기본 단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사람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은 대문자 A, 소문자 A이다. 자, 일단 어떤 남자라고 했으니까 이 남자는 상염색체야 여자 남자 다 똑같이 갖고 있지만 성염색체는 남자는 그렇죠. XY 성염색체를 가진다고 했었죠. 이 XY 성염색체는 이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달랐지만 이 생식세포 분열 때 서로 쌍을 이루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르지만 상동 염색체로 인정을 한다. 자, 그리고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물질 두 가지가 있었죠. 이 뉴클레오솜은 아까 방금 위에서 문제에서 정리했지만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구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물질 가와 나 중에 하나는 DNA이고 하나는 히스톤 단백질이겠네요. 근데 물질 가를 봤더니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네요. 그럼 이거 뭘까요? 그렇죠. 바로 DNA가 되겠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바로 DNA의 기본 단위였어요. 뉴클레오타이드는 뭐였죠?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된 구조물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었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 간의 무수히 많은 공유 결합에 의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져서 그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염기 간에 수소 결합이 생기면서 이중나선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가는 DNA가 되겠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히스톤 단백질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이 이렇게 잘 적혀 있네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보기들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봅시다. 자, 드물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오지선다형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기억은 대문자 A이다. 자, 지금 그림상에서 상동 염색체 한 쌍이 그려져 있고요. 그 염색체 중에서도 한 염색체 내에 유전 정보가 어떻게 나와 있을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 염색체를 구성하는 이 각각의 염색 분체, 각각의 염색 분체는 서로 복제된 사이였죠. 이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때 DNA 복제가 일어나서 유전 정보를, 즉 유전 물질을 2배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 한 가닥 만들 수 있는 분량의 염색 분체가 한 가닥의 염색 분체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염색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가닥 더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더 생겼다. 그래서 응축이 되어서 동어체 부위에서 결합이 되면 이렇게 이쁜 X자 형태의 염색체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각각의 염색 분체는 서로 복제된 사이다. 이므로 그 속에 유전 정보도 동일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염색 분체 안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는 똑같기 때문에 유전자의 이 대문자 소문자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염색체 안에서 이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들의 대문자 소문자까지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염색체에 지금 왼쪽 염색 분체에 대문자 A라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었다면 오른쪽 염색 분체에도 대문자 A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상에서 유전자형은 대문자 A, 소문자 A라고 적혀있는 이게 약간의 페이크가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소문자 A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소문자 A는 이 염색체의 바로 옆에 있는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이 대립 유전자 위치에 소문자 A가 들어온다면 얘네들이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 이 하나의 염색체 속에 하나의 세포 속에 이 대문자 A 염색 분체 하나 그리고 소문자 A가 들어있는 염색 분체 하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대문자 A, 소문자 A라는 유전자형을 가지는 세포 하나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각각이 분리되면 이 대문자 A, 소문자 A 유전자를 가지는 세포 2개가 완성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므로 1번 보기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보기 볼게요. 자, 로마자 1번은 상염색체이다. 자, 로마자 1번은 지금 이 염색체를 나타내는데요. 이 염색체는 상염색체일까요? 성염색체일까요? 지금 바로 옆에 동일한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는데요. 성염색체이려면 이 사람은 지금 남자이기 때문에 XY 성염색체, 서로 모양과 크기가 다른 염색체가 표현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니까 얘네는 상염색체가 맞구나. 성염색체이었다면 이 사람은 남자였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상동염색체가 그려져 있었어야 한다. 자, 3번. 가는 이중나선 구조이다. 자, 가는 DNA이기 때문에 이중나선 구조가 맞죠. 4번. 나는 히스톤 단백질이 맞고요. 5번. 가와 나에는 모두 유전자가 들어있다. 자, 유전자는 어디에만 들어있었죠? 그렇죠. 가에 해당하는 DNA에만 들어있었고요.
단백질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전 물질은 DNA죠. 그래서 가에만 유전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염색체 구조에 해당하는 문제 마지막 풀어볼게요. 그림가의 핵형 일부와 염색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을 보면 1번부터 22번까지 상염색체를 일부 생략했지만 이렇게 상동염색체 형태로 두 개 한 쌍씩 묶어서 그림을 잘 그려놨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XX라고 하는 성염색체 중에 하나죠. 근데 성염색체가 XX가 지금 쌍을 이루고 있네요. 그럼 이 사람은 여자임이 확실할 것 같고요. 이 XX 염색 중에서 하나를 확대해서 이렇게 풀어봤더니 염색사가 보이고 또 이 염색사를 풀어봤더니 이 뉴클레오솜을 구성하고 있는 기억, 바로 히스톤 단백질, 그리고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DNA까지 표현을 잘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 동글동글한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구조물 뭐라고 불렀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해 볼게요. 기억, 가는 여자이다. 당연히 XX 성염색체를 가지니까 여자가 맞고요. 니은, 2번 염색체는 1번 염색체로부터 복제된 것이다. 자, 지금 로마자 1번, 2번 염색체를 확대해서 보면요. 이 2번 상염색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상동염색체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 각각의 상동염색체는 서로 복제된 사이가 아니죠. 하나는 엄마, 다른 하나는 아빠로 부터 온 것이다. 이게 바로 상동염색체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상동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 그리고 하나는 엄마, 다른 하나는 아빠. 즉 엄마와 아빠의 정자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이 만들어져야 우리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엄마 쪽에서 이 한쪽의 상동염색체가 오고 아빠한테서 다른 한쪽의 상동염색체가 와서 이제 상동염색체가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EN 형태, 핵상이 EN 형태의 사람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틀린 말이었고요. 그럼 여기서 복제라는 표현은 어떻게 써야 된다? 이 복제라는 말은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염색 분체, 이 각각의 염색 분체가 서로 복제된 사이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염색 분체가 복제된 사이다. 자, 그러면 마저 볼게요.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히스톤 단백질이다. 네, 디귿은 히스톤 단백질 맞죠? 기억 디귿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염색체 그리고 DNA 유전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심플한 문제들이었고요. 요거는 사실상 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는 종종 등장하지만 고3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이 4단원의 이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될 문제들은 사실상 이 핵상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문제를 쭉 풀어보다 보면 3점짜리보다 2점짜리가 더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4단원에서는 우리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이 쌤이랑 같이 지금 정리했던 이 4단원 초반부의 내용들은 쉬운 문제로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런 경향이 크니까 우리가 기본을 잘 깔고 가서 나중에 2차 고사 때 배울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같이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2023년 9월달 여러분들 얼마 전에 풀었던 9월 모의고사 때 나왔던 문제예요. 어떤 동물 2n=6의 세포 가와 나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자, 모든 염색체라고 하면 그 세포 안에 성염색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를 꼭 감안하셔야 돼요. 이 동물 중에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이다. 이 제일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이미 이론을 배워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상에도 늘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적혀 있을 테니까
굳이 안 읽어도 뻔하게 맞는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핵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파악을 해서 핵상을 n 또는 2n으로 적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상동 염색체가 보이면, 상동 염색체가 존재를 하면, 즉 염색체들끼리 쌍을 형성할 수 있으면 2n, 쌍을 형성할 수 없으면 n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가 그림에서 상동 염색체가 관찰이 되나요? 보면은 이렇게 두 개 매칭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서로 매칭 가능하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은 이 두 개 한 쌍도 서로 매칭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상동 염색체가 두 개 이상 관찰이 되기 때문에 핵상은 2n이라고 자신감 있게 적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나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한 회색깔 둘이 딱 봐도 상동 염색체고요. 그리고 조금 연한 이 두 개 염색체도 서로 상동이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흰색 염색체들끼리 묶어줘야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역시나 핵상은 2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핵상을 판단해냈으면 이렇게 쌤이 방금 한 것처럼 상동 염색체들끼리 한번 연결을 지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결을 짓다 보면은 이 모든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상동 염색체로 묶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어느 한 쌍이 남아요. 자,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른데 나머지 것들은 다 상동 염색체라서 묶을 수가 있네. 그래서 얘네도 상동 염색체로 묶어야 될 것 같은데 사이즈가 다르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X, Y 성 염색체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비교적 길이가 긴 염색체를 보통 X 염색체라고 하고요. 길이가 짧은 거를 Y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길이가 긴 쪽에 X 염색체 쪽에 동그라미 A라고 적혀 있는데 쌤은 성 염색체라고 확정을 지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나 그림상에서도 여기 있는 이 흰 색깔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르지만 묶어줄 수밖에 없는 얘네들 역시 XY 성 염색체구나. 둘 다 지금 수컷이구나. XY를 갖고 있으니까 Y 염색체가 관찰이 되면 무조건 수컷이라고 확정을 지으셔도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바로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A는 상 염색체다. 상이 아니라 성 염색체라고 보셔야 되고요. 니은. 기억과 니은은 서로 상동 염색체이다. 자, 기억과 니은은 보시면 지금 한 염색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각각의 염색 분체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이 각각은 염색 분체 관계입니다.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라고 수정해야 된다. 이 염색 분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중에 분리되기 때문에 염색 분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디귿. 가와 나의 핵상은 같다. 네, 핵상은 2n으로 지금 동일하죠. 그러므로 디귿은 맞는 말. 디귿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쌤, 그러면은 얘네들은 동일한 동물인데 왜 지금 이렇게 이 염색체 모양이 다를까요? 이 가그림은 염색 분체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 가그림에서의 염색체들은 복제 전에 DNA 복제 전의 염색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나그림은 복제 후의 염색체라고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자, 역시나 같은 종인 동물 로마자 1번과 2번에 세포 가나다에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염색체? 그러면 성염색체 포함. 성염색체도 포함이다. 그리고 이 가나다 3개의 세포 중에 한 개는 1번의 세포, 1번 동물에 해당하는 세포는 한 개가 있고 나머지 2개는 2번의 세포. 나머지 2개는 2번의 세포구나. 그럼 가나다 중에 이 2개의 세포는 2번 동물에 해당하고 나머지 1개의 세포는 1번 동물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쌤이 이렇게 옆에다가 조금 적어놨고요. 자, 1번의 성염색체는 XX래요. 즉 암컷인 것 같네요. 그리고 2번 동물의 성염색체는 XY이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포를 찾았을 때 이 Y 염색체를 갖고 있어서 수컷인 염색체를 갖고 있는 세포,
두 개가 이렇게 2번 동물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문자 A는 소문자 A와 대립유전자이다. 자, 이런 그림 보면 일단 핵상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했죠. 자, 가 그림 보시면 상동 염색체가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EN. 나와 다는 딱 봐도 상동 염색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N이라고 핵상을 표시하고요. 이때 핵상을 EN이라고 적어서 상동 염색체가 관찰이 되면 한번 상동 염색체들끼리 한번 묶어주는 거죠. 자, 딱 봐도 흰 색깔 가장 길쭉한 둘이 상동이고요. 그리고 진한 회색깔 얘네 둘이 서로 상동이고요. 그리고 연한 회색깔 얘네 둘이 상동이죠. 그래서 지금 세 쌍의 상동 염색체를 묶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쌍이 남아서 묶어주려고 보니까 사이즈가 다르네. 그럼 얘네 둘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XY 성 염색체구나. 긴 쪽이 X 염색체, 짧은 쪽이 Y 염색체죠. 그러면 이 가라는 세포는 수컷의 세포이구나 라고 확정을 지어도 되고요. 왜냐? Y 염색체를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나와 나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나와 다는 지금 이 세 개의 세포는 결과적으로 같은 종의 동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염색체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가능하죠. 이 흰색들끼리 이렇게 같은 애들인 거죠. 복제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다 같은 애들이네. 그 다음에 이 진한 색깔. 얘네도 결국 복제 전후. 얘도 역시나 이렇게. 아, 같은 애들이네. 그 다음에 조금 연한 회색깔. 얘도 보시면 이렇게 복제 전후의 느낌이고요. 얘도 지금 이렇게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다 묶어봤더니 보니까 제일 진한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이 염색체가 성염색체구나. 그런데 길쭉한 쪽이 우리 X염색체라 그랬죠? X염색체의 복제 후의 상황. 요거는 Y염색체의 복제 전의 상황. 아니면 이제 세포 분열 이후의 상황.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세포의 경우에 Y염색체가 존재를 하니까 얘 무조건 수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와 다만 수컷이라고 여러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수컷이라고 하면 XY 염색체를 가지겠죠. 근데 쌤 여기 다에서는 Y 염색체밖에 안 보이는데요. X 염색체는 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이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포를 가진 그 동물도 역시나 이 Y 염색체를 갖고 있는 수컷이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2번 동물이 XY라는 성염색체를 가진다고 했었죠. 그러므로 가와 다세포가 2번 동물의 세포가 된다면 하나 남은 나가 1번 동물의 세포가 되겠죠. 자, 1번 동물은 나에 해당합니다. 나는 지금 X 염색체만 가지고 있죠. Y 염색체가 있지도 않을까요?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가와 다가 확실하게 수컷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남은 나는 자연스럽게 1번 동물의 세포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기를 한번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소문자 A다. 자, 동그라미 기억의 위치를 보시면 지금 나세포에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염색 분체 속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한 염색체를 구성하는 이 각각의 염색 분체는 서로 복제된 사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도 똑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대문자 A면 이쪽도 당연히 대문자 A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상에 나와 있는 이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대립유전자다 라는 말이 역시나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페이크가 됩니다. 이 소문자 A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쌤? 만약에 이 흰색의 길쭉한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면 이 상동 염색체의 대립유전자 동일한 위치에 소문자 A가 들어오는 건 가능하지만 이 한 염색체 안에서의 유전 정보는 똑같아야 돼요. 한 염색체의 이 왼쪽 염색 분체에 소문자 A가 있다면 오른쪽 염색 분체에도 소문자 A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쪽의 염색 분체에 대문자 A가 있었다면 다른 한쪽의 염색 분체에도 대문자 A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므로 이 동그라미 기억은 소문자 A가 아니라 대문자 A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니은, 가는 1번의 세포이다. 자, 가는 2번의 세포였죠? 2번의 세포로 수정. 디귿, 나와 다의 핵상은 같다. 자, 나와 다의 핵상은 보시다시피 N으로 같죠.
자, 디귿만 맞는 말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요거는 올해 고3 선배들이 7월 모의고사 때 풀었던 거예요. 자, 같은 종인 동물이 있는데요. 핵상은 2n = 6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는 고맙게도 그냥 알려줘요. 1번의 세포 가, 그리고 2번의 세포 나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1번 동물에 해당하는 세포가 가고 2번 동물의 세포에 해당하는 게 나구나. 그리고 모든 염색체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저 안에 성염색체도 들어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암컷이 XX, 수컷이 XY입니다. 자, 이런 문제 보면 N, EN부터 적어보기. 자, 가는 딱 봐도 상동염색체 보이니까 EN. 나는 딱 봐도 상동염색체 안 보이니까 N. 자, 그러면 EN인 핵상이 EN인 세포들 안에서 이 성염색체들, 상동염색체들끼리 한번 묶어봅시다. 자, 흰색 얘네 둘이 상동, 그리고 회색깔 얘네 둘이 상동, 그리고 검정색 얘네 둘이 딱 봐도 서로 상동이죠. 보니까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들이 지금 상동 염색체로 딱 멋들어지게 매칭이 되었어요. 즉 모양과 크기가 전부 다 같네요. 모든 염색체가 들어있어서 성염색체도 들어있을 텐데 성염색체마저도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거구나. 그러면 얘는 XX 염색체를 가지는 암컷이구나 라고 판단해도 괜찮겠죠? 모든 상동 염색체들이 매칭이 가능하다. 성 염색체마저도 사이즈가 같구나. 그러면 이거 XX구나. 그러면 얘 암컷이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 그림 볼게요. 나세포도 보면은 지금 같은 종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염색체들끼리 매칭이 가능해요. 자, 이 회색깔 이렇게 딱 복제 전후 아니면 이제 분리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흰 색깔 이렇게 매칭 가능하죠. 복제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가 남아요. 이 검정색들끼리도 매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딱 봐도 지금 사이즈가 좀 다르죠. 길이가 다릅니다. 이거 XY 성염색체구나. 중간 쪽이 X, 짧은 쪽이 Y구나. 그러면은 가는 XX 염색체 이거 암컷 확실하고 나는 Y를 가지고 있으니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 XY 수컷이구나. X 염색체는 아마 이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분리되어서 다른 쪽 세포에 넘어갔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Y 염색체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컷이다. 자, 그럼 보기를 봅시다. 기억, 로마자 2번, 즉 2번 세포에 해당하는 나 보시면 되겠죠? 는 수컷이다. 네, 수컷이 맞죠?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상염색체다. 저 동그라미 기억은 제일 검정색 염색체인데요. 얘네들 성염색체였죠? 그러므로 옳지 않고요. 성으로 고쳐주시고요. 디귿, 가와 나의 핵상은 같다. 핵상은 다르죠. 핵상은 다르다. 가는 EN이었고요. 나는 N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기억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2페이지로 가볼게요. 42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시험 범위는 이 왼쪽에 두 문제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했고요. 이 위에 문제는 가감하게 좀 X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을 하려면 이 세포 분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좀 다소 포함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과감하게 X 표시를 좀 했고요. 우리는 여기 마지막 문제, 이번 시험 범위의 마지막 문제인 2021년 수능에 나왔던 이 문제만 잘 풀어두시면 우리 시험 범위는 문제 없습니다. 괜히 쌤이 안 풀어줬는데 그리고 X 표시까지 했는데 괜히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문제 굉장히 복잡해요. 2점짜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자, 조금 시간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전의 문제들과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좀 전의 문제들은 다 서로 같은 종인 동물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서로 다른 종의 동물이래요. 근데 이제 3마리가 있대요. A, B, C 3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적어볼게요. 3마리가 있고 세포는 지금 가나다라 4개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염색체가 다 들어있다. 성염색체 포함. 그런데 이 가나 다라 중에 2개는 A의 세포다. A의 세포에 해당하는 게 2개구만. 자, 그런 다음에 자, A와 B의 성은 서로 다르다. A와 B의 성은 서로 다르다. 자, 그러면 A의 세포에 해당하는 게 2개라면 지금 남은 게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B세포 하나, C세포 하나.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핵상부터 파악해 볼게요. 자, 가그림 보시면 딱 봐도 상동 염색체 관찰되니까 EN. 나 그림은 상동 염색체 안 보이니까 N. 다 그림은 EN, 라는 N. 자, 상동 염색체가 보이면 EN, 안 보이면 N입니다. 자, 그런 후에 상동 염색체가 관찰이 되면 걔네들끼리 한번 묶어보는 거죠. 자, 얘네 둘이 딱 봐도 서로 상동이죠. 그리고 이렇게 상동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상동 염색체입니다. 모든 염색체들이 상동 염색체로 딱 멋들어지게 묶어지네. 그러면 얘네들은 성 염색체까지도 모양과 크기가 같구나. 얘 그러면 XX 성 염색체를 가지는 암컷이구나 라고 판단해도 되고요. 자, 다 그림은 보시면 요렇게 검정색 둘이 상동, 그리고 이렇게 흰색 둘이 상동. 그러고서 봤더니 이렇게 딱 상동 염색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다르네. 그런데 상동 염색체이네. 그러면 다는 XY 성 염색체를 가지는 수컷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나와 라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지금 이 A 동물에 해당하는 세포가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적어도 이 4개의 세포 중에 2개는 이 염색체들의 이 색깔과 모양, 크기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 복제 전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 가와 나 전혀 안 되고요. 가다도 전혀 지금 사이즈 안 맞고요. 가와 라도 안 맞습니다. 자, 나와 다 맞나요? 나와 다도 역시나 뭔가 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건 나와 라 밖에 없어 보이죠? 자, 나와 라를 한번 볼게요. 자, 나와 라를 보시면 일단 얘네 둘이 이렇게 복제 전후로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검정색도 이렇게 복제 전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두 쌍이 염색체들이 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나머지도 좀 매칭을 시키려고 봤더니 이상하게도 좀 사이즈가 다르네. 조금 완전 다르죠? 그럼 이거 XY구만. 긴 쪽이 X, 짧은 쪽이 Y구나. 적어도 나와 라가 지금 2쌍 이상의 염색체들이 꼭 맞아 떨어지셔서 나머지도 딱 맞아 떨어지면 퍼펙트였는데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이거 XY 염색체죠. 그렇다고 한다면 Y 염색체를 갖고 있네. 나와 라는 동일한 동물인데 Y 염색체가 보이는구나. 그러면 얘네들은 수컷인 거죠. 수컷? 나도 역시나 수컷. 쌤 얘는 X 염색체밖에 없는데요. 나와 라는 동일한 동물의 세포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 지금 어느 한쪽의 세포에 Y 염색체가 보이면 이 동물은 무조건 수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Y 염색체는 이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다른 쪽의 세포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매칭이 끝났어요. 한 동물에 해당하는 동일한 2개의 세포는 나와 라구나. 그러면 A 동물에 해당하는 세포는 라가 되겠네. 그리고 이 나와 라는 이 Y 염색체의 존재 때문에 쌤이 수컷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A 동물이 수컷이네. 그러면 B와 A는 서로 성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B는 암컷이어야만 되네. 자, 근데 남은 세포가 가와 다밖에 없는데 암컷인 건 누구? 가세포구나. 그러면 B가 가의 세포, C는 다의 세포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 지으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기억, 가는 C의 세포이다. 가는 B의 세포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상염색체이다. 자,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자, 지금 여기 Y 염색체, 성염색체가 보이니까요. 얘랑 얘는 당연히 상염색체 되겠죠? 그래서 상염색체 맞고요.
디귿. 나의 염색 분체 수분의 다의 성염색체 수는 3분의 2이다. 자, 나 그림에서 염색 분체의 수 세알려 볼게요. 염색 분체는 한 개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염색 분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대기를 세알리면 됩니다. 6개고요. 다에서 성염색체 수. 성염색체 여기 이렇게 두 개 한 쌍 있죠? 그래서 두 개네. 그래서 6분의 2라고 한다면 약분하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죠?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가 있고 조금 다소 혼동이 오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세포 분열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이 핵상에 대한 문제도 풀 때 조금 이해가 더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쌤이 조금 무리해서 이 핵상 문제도 몇 개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들 쌤이랑 같이 푼 문제들만 열심히 푸시면 우리 4단원은 완벽하게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쌤이 이번에 난이도 있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내용 정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2학기 1차 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는 다 끝났고요. 자, 우리 목요일날 시험이잖아요. 다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분명히 1학기 때보다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열공하시고요. 또 시험 기간 동안 최선을 한번 다해서 우리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쌤이랑은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